옛날 어린이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건 전쟁, 호환, 마마 등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어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평생을 싸워야 하는 소송 갑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국내 최대 규모의 신탁사 한국재산신탁의 소송 갑질과 소송 사기 논란에 대해 다뤄봅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환경경찰 뉴스가 좋은 뉴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힘이 됩니다. 잔금이 약 한 20억 좀 넘게 남아 있었어요. 네. 한자신 받아야 될 잔금이. 그 잔금 중에 10억을 비자금으로 돌려서 지네들이 주는 조건으로 걔네들이 막판에 농성금 풀고 빠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용병이들한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억인가 2억을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걔네들이 고군말 하러 다니는 애들이더라고요. 걔네들한테 그걸 주면서 걔네들 용병애들은 순식간에 싹 빠져버렸고, 그 다음날 타이건설 애들도 싹 빠져버리면서 모든 게 법적으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지네들끼리 야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상무가 내려와서, 타이건설 상무가 내려와서 한자신하고 싸바싸바 하는 것도 현장에서 하는 걸 우리는 봤고, 또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게 싹 사라지면서 그게 끝나버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억울해서 한자신 쫓아가서 아니 왜 이 돈을 타임을 주느냐, 우리를 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자기네들 법적으로 타임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지네들은 쑥 빠졌고요. 6년 전 제주 디 아일랜드 마리나 호텔에서 조경공사를 한 하도급업자 최씨. 그는 이 현장 발주자 한국재산신탁과 오랜 소송을 해온 하도급업자였습니다. 최씨가 공사비로 받은 수억 원의 어음이 시공사가 부도가 나며 모두 휴지 조각이 된 거였는데요. 최씨의 아내는 그때 일만 생각하면 잠이 도무지 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그냥 정신을 잃고 계단을 내려가다 푹 쓰러지고 차 안에서 정신을 잃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삶일까요? 시공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하도급업자는 하도급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에게 직접 지구 청구권을 행사해 공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된 거였는데요. 남아있는 공사비 한도 내에서 직접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였는데 한국재산신탁은 이 현장 미지급 공사비 채권을 숨긴 거였습니다. 재판을 하기 전만 해도 1억 3,100만 원의 미지급된 공사비를 주겠다고 했지만 한국재산신탁은 최씨와 재판하면서 이 주장 또한 번복하였죠. 1억 3,750만 원을 네. 주려고 했는데 네. 왜 재판에서는 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은 준다고 해놓고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준다고 해놓고는 네. 또 소송에서는 줄 것이 없다고 또 거짓말하고 그랬거든요. 네. 진짜 재판관도 걔네들한테 너무 속은 거예요. 네. 한국재산신탁한테.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았다고 판결한 건데요. 어떻게 부도어음을 가지고 받았다고 판결할 수 있었던 걸까요? 최씨뿐만 아니라 이 현장 어음부도로 공사비를 못 받은 하도급업자들은 한국재산신탁과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조항들이 신탁사에 유리하게 돼 있어요. 보고 있는 서류가 12월 5일자 공사대금 지급 현황을 보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미지급 금액이 1억 3,750만 원이거든요. 예, 이거는 명확히 숫자가 나온 거예요. 이때 당시에 1억 3,750만 원 남은 거야. 근데 이거 다음에 또 어음을 더 받아버리셨죠? 그렇죠. 예, 그 어음 다 뒷등 몰라도 폐기하든 해서 1억 3,750만 원대가 이건 제 예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내일 중에 제가 이거 다 정리를 해야만 제 대표님 바로 보여드리고 서울 올라가서 신탁사 협의하고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최씨는 이 재판이 사기 소송이라고 말하는데요. 자연조경 같은 업체들은 합의를 요청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합의를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끝까지 소송으로 다투겠다고 해서 결국은 이제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그 합의금도 못 받아가는 상황이 된 거죠.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야 하는 대부분의 중소협력업체들은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대형 건설사의 횡포에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시는 좀 진짜 개이지.
특별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정말 좀 답답해요. 그가 보여준 서류입니다. 이현장 시공사 타임건설과 한국재산신탁이 맺은 공사도급계약서 두 부인데요. 208억 원의 계약이행 보증 한도조차 안 되는 부실시공사의 보증 한도를 숨기고 공사비를 180억 도급공사와 28억 원의 인테리어 부분 발주계약서 두 부로 나눠 쪼갠 겁니다. 그거는 분리계약이 된 거는 우리가 그 공제조합에서 그거를 보증서를 발급을 받아야 돼요. 계약이행 보증서. 그렇게 해서 분리된 거고, 여기에 28억이라는 거는 인테리어 부분 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임의로 내가 잘라버린 거니까 금액을. 그 당시에 우리가 보증서 끊을 수 있는 한도가 200억을 안 넘기는 선에서 이제 맞추다 보니까 내가 한자신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대충 인테리어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거고 공사금에 본공사는 이거다 이래가지고 180억 28억으로 한 거지. 그러나 최 씨와 재판에서는 이 공사비 규모가 숨겨졌죠. 한국재산신탁은 이 현장 공사비 규모가 208억 원이 아닌 180억 원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였는데요. 이런 식의 계약은 사기 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고객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거는. 그럼 계약 금액을 좀 이렇게 쪼개가지고 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도 안 돼요. 지금 고객님 말을 잘 못 알아듣시니 계약 금액을 쪼개서 가면 그러면 이제 고객님은 부실 건물 받아갖고 어떻게 하시라고? 도급 규모를 조금 낮춰가지고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도급 규모를 어떻게 낮춰요? 공사를 나눠서 따로따로 줄 수 있어요? 시공사가 우리가 돈 물어주면 거기에다 연체이자까지 포함해서 우리한테 그 돈 다 갚아야 돼요. 그렇게 되는구나. 네. 그럼 그런 상황이 돼서 자기가 돈 다 갚아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미쳤다고 사장님 편들 것 같아요? 안 되죠. 예. 계약자는 시공사로 들어가니까. 아니 계약자가 시공사라도 계약 자체가 거짓말로 성립이 된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 지금 사장님처럼 일하시면 진짜 위험은 그것만 내가 돈 한 푼도 안 나가고 오히려 형사고발 당한다고요. 허위 계약으로? 당연하죠. 네. 사기잖아요. 사기 누가 봐도. 이 현장 또 다른 계약서입니다. 28억 원에 발주된 인테리어 부분 공사 계약서가 실제 공사비 규모와 1.5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실제 인테리어 공사비는 41억 9,400만 원이지만 발주 규모가 이보다 더 낮은 거였는데요. 하지만 한국재산신탁은 이 현장 시공사가 부도가 나고도 미지급된 공사비가 5억 원이 더 있다라고 정산해 그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총 41억 9,400만 원이 모두 인테리어 업체한테 공사비로 지급된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는 28억 인테리어 도급공사라고 이제 한국재산신탁 타임건설 JD1이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타임건설하고 인디자인하고 계약 맺은 거는 41억 9,400만 원이었는데 실제 나간 금액도 이제 41억 9,4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인테리어 부문 28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거잖아요. 자금 집행이. 아니, 계약서를 타임이랑 계약 체계랑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 나간 집행된 금액이 왜 그 타임하고 부분보다 초과하게 되는 건지. 아니, 그게 41억이라는 계약서가 있다면서요. 타임이랑 인디자인이랑. 네. 그 계약서 공개해서 나갔겠죠. 그러면은 180억 도급공사와 28억 인테리어 부분공사 이렇게 계약서를 두 개로 쪼갠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글쎄요, 그거는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이 현장 시공사 타임건설이 부도나기 한 달 전부터 작성한 합의서 두 부입니다. 최 씨는 이 합의서에 명시된 미지급 공사비 채권을 한국자산신탁이 숨겼다고 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이 현장 미지급 공사비가 43억 원이나 존재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재산신탁은 최 씨와 재판에서 미지급 공사비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한 거였죠.
43억 원의 미지급 공사비 중 10억 원은 회생 개시가 결정된 타임건설에게 직접 지급됐습니다. 어떻게 하도급 대금을 어무주고 부도를 낸 시공사가 미지급 공사비 채권을 받아갈 수 있었던 걸까요? 더 이상한 건 이 합의서는 타임건설의 유치권 포기 각서를 받는 조건으로 10억이 전달된 거였는데 유치권을 행사하고 하도급업자들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건데요. 막판에 현장에 부도 나고 문제 생겨서 저희가 현장을 점거할 때 네. 타임건설에서 내려온 용병 애들이 있어요. 깡패 애들이. 그래서 무슨 소리냐. 우리도 타임건설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 우리도 안에 들어가서 유치권 행사를 같이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타임건설이 야, 니네는 우리 하도업체고 니네는 실질적인 그게 아닌 돈 받는 주체가 아니니까 니네는 나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깡패들을 사가지고 거기서 해서 우리가 1차 충돌이 일어나면서 경찰서까지 우리가 불려갔거든요. 그래서 끝내는 저희도 불법 침입으로 쫓겨났다고요. 그러면서 타임건설이 점거를 하면서 잔금이 약 한 20억 좀 넘게 남아 있었어요. 네. 한 자신 받아야 될 잔금이. 그 잔금 중에 10억을 비자금으로 돌려서 지네들이 주는 조건으로 걔네들이 막판에 농성을 풀고 빠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용병이들한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억인가 2억을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더 결정적인 건 한국자산신탁이 최 씨와 재판에서 공사도 하지 않고 작성한 가짜 간이 영수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서 자금 집행을 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을가 제8호증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 간이 영수증, 이 영수증을 작성한 건 다름 아닌 최 씨였습니다. 걔네들 그 영수증 확인서가 그게 가짜라는 거죠? 영수증 확인서가 가짜? 예. 영수증 확인서는 타임건설이 요구하니까 네. 사인을 해줬어요. 네. 사인해줬는데 그 영수증 확인서에 11회차 2014년 10월 31분 기성금 중으로 우리가 받은 걸로 돼 있잖아요. 그쵸. 11회는 없는데 받은 걸로 돼 있죠. 여기 내용, 이 밑에 지금 현황 내용에 자연조경이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이것을 왜 만들었냐는 거죠. 서류로 이것을 가짜로 만들어갖고 무조건 직인을 받았던 거죠, 우리한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구윤무 전무가 현장에서 올라왔는데 현장에서 한 장신이 이거 다 받아오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야 돈을 좀 풀어주겠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돈을. 그 중간에 야 업체들 막 지네들이 이제 갑질한 거죠. 업체들한테 이거 돈 빨리 다 받아와 이런 거 막 있잖아요. 그 영수증 확인서 막 무작위로 받아버린 거예요. 즉 공사를 하지 않고 작성한 영수증이었던 겁니다. 이런 영수증을 써준 건 최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체는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도장을 찍은 거예요. 받았다라고. 한국자산신탁에서 작성한 지체상금 상계 처리 통보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지체상금 처리 문서는 이미 철회된 것이었죠. 법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그 업체도 그냥 다 이거였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추가 예를 들어서 100원 올리면 야 니네 50원이면 되잖아. 이렇게 나와버려갖고 정산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12억 올렸는데 2억 주겠다고 나왔으니까요. 물론 뭐 저희도 뭐 푸가시를 날려서 해서 저희도 목표가 한 10억 정도만 받으면 되겠다라고 하고 간 건데 그것도 뭐 2억 밖에 못 주겠다. 뭐 근거가 뭐냐. 뭐 우리는 이렇게까지 서로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야 니네 너무 비싸. 그리고 어차피 뭐 니네 뭐 물건 깎는 거 알잖아. 깎고 깎기 위해서 우리 저기 그렇다고 그 추가도 안 줬잖아요. 네, 20%에서 30% 받을 때 인정. 그러고 있는 정산서 중에 부도가 난 거예요. 현장에서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부도가 난 거예요. 같은 시기 똑같은 신탁사와 똑같은 시공사가 공사를 한 대구 현장의 피해는 더 컸는데요. 타임건설이 부도를 낸 시기는 이 현장 공정률 65%일 때였습니다. 이 현장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은 제주 현장과 다르게 하도급 대금을 이중 대납하였는데요.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공사비를 지급해주고 55억 원의 하도급 대금이 미부되었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고 시침일 때 2중 3중으로 공사비를 퍼준 거였습니다. 이는 하도급법 제14조 사항을 위반한 하도급 대금 대납이었는데요.
더욱이 이 현장은 마무리 시공사도 한국재산신탁이 멋대로 계약하였는데요. 계약이행 보증서와 하자 보증서 발급도 안 되는 부실한 풍린산업을 대체 시공사로 끌어와 공사비까지 멋대로 증액한 거였습니다. 이 결과로 이 현장은 45억 원의 땅도 날리고 개인재산의 경매까지 들어와 실제 수익자들이 50억 원을 별도로 또 물어주는 피해까지 초래하였습니다. 신탁사가 하도급 대금을 대놓고 횡령한 타임건설의 채무까지 모두 탕감해주고 준공허가를 받는 오피스텔에 가압류를 걸어왔는데도 선급금으로 가압류가 불가피한 사실을 숨긴 채 1년 9개월간 의도적으로 방치해서 생긴 피해였던 거죠. 이는 신탁사가 신고하지 않은 불법 금융약관을 특이하게 숨겨서 갑질을 한 데 따른 피해였습니다. 그래놓고 한국재산신탁은 줄 것이 없다라고 수익자들에게 재판까지 건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불법 금융약관으로 자금관리 갑질을 한 한국재산신탁의 신탁계약서에 대해서 시정명령까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정 공고 이후 2년 만에 내린 처분이었는데요. 이를 밝힌 건 대구 현장 수익자 정유경 씨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겨지 내내 목이 쉬어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던 거죠. (4천억대) 강남 노른자 빌딩 에이프로 스퀘어입니다. 4천억 원대 강남 빌딩 소유권을 놓고 시행사인 시선 RDI 측이 사건 관련인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현직 검사에 대한 고소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고 합니다. 이 빌딩의 소유자였던 시선 RDI 김대근 대표는 현재 재심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재산신탁은 이 빌딩을 강탈하는 데 있어서 건축물 대장과 토지 대장에서 소유주인 김 씨의 명의가 지워진 위조된 공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요. 사기 소송에 의한 빌딩 강탈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청 공문서 위조한 거, 토지 대장도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사이칸 홀딩스에 있다가 우리로 2008년 1월 31일 날 시선 RDI죠. 이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렇죠. 시선 RDI로 있다가 그 다음에 한국자산으로 가야 돼요. 신탁으로 우리가 했으니까 애들한테. 그런데 요거 보면은 사이칸 홀딩스 있다가 바로 한자신으로 가버려. 한국자산 신탁으로요. 1월 30일 날. 우리 것만 명의만 딱 빠져버렸어요. 건축물 대장도 여기 지금 이렇게 이게 순서입니다. 우리 이름 이렇게 쭉 가다가 한자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5월 4일자에는 이게 없어요. 우리 이름이 빠져버렸어요. 이게 공문서 위조가 아닌지 모르겠어요.